일타 정치 박영식 시사에디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동환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했던 그 말들을 해주셔야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도록.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들 하실 테니까. 아, 정말 다들 하시나요? 어디? 네, 아니 다들 자, 하셨겠죠. 5초 동안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 오, 좋아요 막 확확 올라가는데. 예. 많이 눌러주세요. 네. 아니 뭐 저는 숫자에 연연한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예. 뭐 이미 뭐 토마토가 100만 채널이고 다만 좀 좋아요는 제가 좀 집착을 버리지 못하겠습니다. 좀 눌러주시죠. 예, 좀 눌러주셔야지 전 세계에 또 이제 뉴스토마토의 이 끝장 뉴스가 예. 끝장나게 또 알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박영식 화이팅. 영식 팬클럽 만드시자. 예. 이 가운데 좋네요. 황현실이 서울시장 되자. 경기도민인데. 경기도민이라는 이사 오면 되지 않을까? 당장 이사를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150만부터 채워야. 150만 채울까요? 그래야지 뭐 시작되는 게. 예. 여기 서울 시민이니까 빠르게. 김동환 위원장은 얻으셨어요. 찍어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150만 채우고. 예. 네, 김건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뭐 어제도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는 했는데 김건희가 V0가 맞았어. 그렇지. 너무 맞죠. 이제 그 누구도 부인을 못해요. 이제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적으로 지시를 막 해요. 예. 아니 김혜경, 김정숙 여사 수사 왜 안 돼? 해. 하면 또 해요. 그다음에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 왜 안 해? 하면 또 2달 뒤에 막 소환을 통보하고 막 이래. 그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김건희가 한 일이에요. 예, 뭐 여러분들도 전혀 아무렇지 않으시죠? 네, 예, 뭐 일상적인 일? 김건희 그랬나 대통령의 보다. 시대였던 거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최근에 나왔던 관련 보도랑 종합해가지고 연결지어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술 먹기 바빴기 때문에 실제 일은 김건희가 다 했다. 혹은 김건희가 적어도 국정 운영의 절반 정도는 뭐 할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래서 뭐 김건희, 윤석열 정치 공동체, 공동 운영 체제였다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갔다 왔다가 한번 이 비행기에서 쫙 내려와요. 네. 내려오고 이제 갑자기 윤석열이랑 쭉 윤석열이 국무위원들하고 알지. 막 저 귀국했다고 악수하고 나서 갑자기 뒤돌아서 가지고 김건희한테 잘했고 고생했고 이따 보자고 이러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공항에서 서울공항에서 상징적 장면이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제 이 어떤 국가 운영을 둘이 같이 했다라고 보는 게 이제 합리적입니다. V0 그리고 뭐 여러 보도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권력으로 따지면은 이게 왜 V0겠습니까? 윤석열에게 지시하거나 혹은 하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이제 온리 김건희밖에 없었기 때문에 V0의 뜻은 V1보다 당연히 높은 거지만 이 제로가 O일 수도 있습니다. VIP 온리. 온리의 저는 이게 윤석열의 재가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하기도 어려웠겠지만 그 임명하는 과정에서 무언가의 압력이 행사됐다라는 이제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한동훈 법무장관일 때는 사실상 뭐가 안 먹혔을 거라는 이제 추측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가 문자 사건 있었잖아요. 총선 때 뭐 5개 문자 씹혔다. 일십.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훈에 대한 어떤 분노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올라갔다. 그 이후에 들어온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인사에 관해서 김건희가 뭔가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법무부 장관에게 영부인이 여기저기 막 전화해가지고 혹은 연락 뭐 문자해가지고 이런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맥락이 저는 지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연락해가지고 자기 사건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시형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사에 저는 관여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평가할 건 이게 검찰과의 다이렉트 연락이나 이제 뭐 아마 그 법무부의 검찰국장 여기하고도 이제 저는 연락을 했을 거라고 보고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 여기하고도 연결돼 있는데 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 그 김건희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 법무부 장관이라고 얘기할 수조차 없는 정도의 아주 처참한 수준입니다. 브로커 역할을 했고 실제로 검찰은 이 사설 경호부대처럼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국정농단에 해당한다. 저는 이렇게 규정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놀란 건 사실 김혜경, 김정숙 여사의 수사라든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수사는 본인 사건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걸 수사해 말아를 어떻게
예,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서 자기 사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없거든요. 이런 없죠.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문제가 있는 거는 뭐 100% 확실하고요. 박성재는 대화를 하면서 과연 이걸 김건희하고만 지금 대화하고 있는 걸까라는 심리적 압박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물론 관계에 따라 압박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 우리가 정관예우 막 하려고 막 변호사들 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럼 그 비싼 돈 줘서 사냐 하면은 자기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에서 있는 건지만 알아도 변할 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묻는 게 그냥 묻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정관예우 변호사 살려면 정보료만 수천만 원 수억 대가 되는 그 정도의 정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할 수 없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장관하고 이렇게 둘이 하게 된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무리한 일인 거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이런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가 참 참담하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화가 박성재랑 김건희만의 이 둘의 대화가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문자를 그래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 보완요라든지 확인 필요 이런 건 사실 보좌관들이 윗선에 보고하는 방식 내지는 검찰에서 쓰는 단어들 뭐 이런 거잖아요. 공식적인 어떤 보고 라인에서 쓰는 단어라서. 아, 저는 앵커님이 너무 김건희 씨를 아하. 이렇게 좀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박성재가 했던 말인데 이거. 네네, 뭐 법무부 장관을 무시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 근데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전제해야 될 게 검찰 관련 상황 분석의 이 제목에 글을 보냈다라는 거 이거 이제 지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받은 글, 정보지 관련된 거를 박성재 쪽에다가 보내면서 보안을 지켜달라라는 얘기를 이제 갖다 붙인 겁니다. 근데 이제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와 그 텔레그램 내지는 그 카톡을 나누면서 나눴던 내용을 보면은 그때는 이제 보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보완이라고 써요. 그래서 최재형 목사가 보완이 아니라 보안이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지적을 해줘요. 그때 이후로는 아마 이제 이 보안이라는 단어가 학습이 된 모양이고 그래서 이 문건의 내용을 공유를 하면서 보안이라고 붙인 거 보니까 김건희 쪽에서 보낸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이런 외피적인 부분 껍데기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이죠. 내용을 보면은 중앙지검, 대검, 중간 간부급 상의 없이 검찰총장의 전격 지시냐. 그러니까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 당시였기 때문에 김건희에 대한 수사팀을 이제 구성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런 지라시가 돌고 있으니까 이거 뭐냐. 시중에 이런 그 문건이 돌고 있다. 당신 이거 알고 있느냐. 이거 뭐냐. 국민들도 궁금해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마치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 사안을 법무부 장관한테 보낸 거고 김창진 1차장 특별수사팀 구성 필요성 보고 사실인지 확인 필요하다. 법무부 검찰국장이 수사팀 구성 관여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취지로 수사팀 구성하고자 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거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김건희에게 귀띔해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대로 복붙한 것 같은데 뭔가 복붙을- 김건희한테 보냈고 그러니까 복붙을 하더라도 김건희도 검사의 아내로서 오랜 기간 검찰 내부의 조직이라든지 그 인적 구성에 대한 어느 정도 그 내용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찌라시를 보고 이거는 법무부 장관은 보라고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 검토해보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보내주면서 보안요라고 이제 붙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럴 근데- 수도 있고. 네. 근데 제가 보기로는 이거는 누군가가 써서 김건희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낸 것 같고. 막 법률 비서관 막 이런 사람 아니야 이거? 그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그럴 수 있는데 왜냐하면 띄어쓰기라든가 이거 특히 오른쪽에 그 한 거 수사팀 구성하고자 한 것인지 이거 김건희였으면 다 붙였었을 다 겁니다. 붙였었어. 그리고 중간에 마침표도 찍어 원래. 네, 점점점 막 찍고 이제 최재형 목사와 했었을 때 그렇게 말도 안 점 되는 많잖아요. 네, 그런 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이제 해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그대로 법무부 장관한테 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보낼 수는 없었으니까 결국 김건희를 통해서 뭔가를 한 건데 김건희가 이걸 보냈을 가능성이 크고 어쨌거나 이 내용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지만 그렇게 보낸다는 것 자체도 이게 본인 스스로가 대통령 위에 있다는 생각이 아니고서야 그리고 받는 법무부 장관 역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인, 이해 이런 게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시로 보여요. 왜냐하면은 박성재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뭔가 확인해서 알려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보고해야죠. 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좀 차이가 있지만 저는 이 문자와 그리고 그 전에 뭐 연락과의 관계를 보면은
박성재가 이것은 확인해서 굉장히 알려주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을까? 물론 그것은 더 다른 이제 증거와 이런 것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문제지만 지시에 가까운 저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거 지금 특검이 확인하고 있어요. 예. 이런 얘기를 보내면 저쪽에서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렇죠. 결과가 이미 예. 나온 건 있어. 있어. 수사 전담부를 꾸리라고 해서 검찰총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꾸렸는데 그거 다 교체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그게 그러면은, 예. 5월 맞아요. 2일 날이 법무장 아니 그때 당시 검찰총장이었죠.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 수사팀을 빨리 꾸려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맞는 이 수사를 해라 이렇게 했고 5월 9일 날 인사가 나잖아요. 예. 5월 9일 날 바로. 예.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검찰총장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는데 법불악위, 법은 권력에 아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멋있는 말을 하지만 결국에는 인사가 났었을 때 뭔가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니까 15초 침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본인도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을 거예요. 본인도 모르게 인사가 대통령실하고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그냥 바로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역사상 최약체의 검찰총장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렇게 김건희의 힘이 작용되고 있었던 거죠. 아, 그 법불악위가 맞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보라고 예. 들으라고 그렇죠. 한 거. 법은 얼마나 화가 권력에 났을까 아부하지 뒤에서. 않는다.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은 이원석 검찰총장의 어떤 당시의 어떤 행동들은 좀 오히려 재평가받아야 될 수준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수준까지 7초 저는 침묵 뭐 생각을 이런 해요. 거. 예, 네. 맞습니다. 지금 그 뒤로 검찰이 쭉 망가져가는 모습 우리가 다 눈으로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포인트도 하나가 있고 그 당시 김주현 인사통이라고 하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왜 저 자리에 왔을까? 법사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되게 궁금해했거든요. 예. 근데 엿새 만에 그 김건희 수사 지휘부가 전격 다 교체돼 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있었던 김건희와 박성재와의 대화와 이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런 교감 속에서 지휘부가 다 교체되는 것이 하나의 시나리오처럼 흘러간다라고 저희는 해석할 수밖에 없죠. 아, 뭐 이원석 총장에 대해서 저는 사실 좋은 말씀을 드릴 건 뭐 전혀 없고 예. 왜냐하면은 뭐 이제 이원석 전 총장의 경우에도 윤석열과 어찌 보면 윤석열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자신이 실제 하고픈 바를 이루고 싶었다라면은 적어도 과거 윤석열의 결기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 살펴보면은 인사가 났을 때도 인사는 인사, 수사는 수사, 뭐 이제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기자들 앞에서 떠들어댔었고, 그러게 결국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존심은 있는데 하고 그 어떤 일을 수사에 옮길 용기는 없었던 거라고 보고 저는 뭐 심우정이나 이원석이나 이때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한 통속이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다만 아쉽죠. 그때 뭔가 좀 제대로 바로잡을 만한 검찰에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지경은 안 됐을 텐데 그 권력을 결국 이겨내지 못하고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정치 검찰들의 말로일 뿐이라고 저는 꼭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검사 위에 여사 있다. 네, 그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여사 같아요. 위에는 여사 위에 아무도 없죠. 법사가 있죠. 아, 예. 법사가. 여사 위에 법사가 있죠. 그러네. 있죠. 예. 근데 이제 김건희 피셜로는 내가 웬만한 무속인들보다 더 나으니까 김건희 입장에서는 법사 위에 나는 여사가 되는 거겠죠. 아, 그렇네. 근데 일단 어제 그 유경옥 비서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여사 위에 그 법사 있는데 김건희는 법사 쪽으로 좀 이제 그 가방 바꾸라는 거를 씌우려고 했던 그런 증언을 했네요. 예. 네. 건진 심부름으로 해주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예, 유경옥 비서가 그렇게 불었습니다. 김건희한테 이 비서가 유경옥이 사실 진짜 완전 최측근이거든요. 등을 돌린 거 아니냐. 처음에 딱 들었을 땐 그거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에디터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게 아닙니다. 아, 그게 아니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그거 지금 아니고. 이제 우리가 언론 보도에 드러난 대로만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게 현장에 방청을 했던 분들을 통해서 재판의 분위기가 이제 생생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데 오. 유경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진술을 바꾸거나 아니면 증인 출석을 안 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그동안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재판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그동안 협조를 제대로 안 해왔어요. 근데 이제 와서 마치 김건희와 다른 배를 탄 것 마냥 난파선 김건희호에서 내리는 것 마냥 행동하는 것 같지만 이 문장만이 보도돼서 그렇고요. 전반적인 이 재판의 분위기는 어땠냐면 유경옥이 어떤 방식으로 이런 그 가방을 전달받고 되돌려받고, 그러니까 즉 건진으로부터 전달받고
혹은 나중에 또 김건희 쪽에서 되돌려줬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에 대해서 판사들도 막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샤넬백을 되돌려줬다라고 하는데 샤넬백을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수단을 통해 되돌려줬느냐 물어보는데 대답을 못해요. 가령 우리가 샤넬백이라는 이 어떤 고급 백을 줬을 때 이거 그냥 본체만을 주지 않잖아요. 예. 쇼핑백에 담아서 혹은 상자에 담아서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진술들에 대해서 유경호는 대답을 못 해왔었고 이번에 나온 게 이제 카트를 써가지고 뭐 전달을 했다 어쨌다 이제 이런 진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재판부나 특검 쪽에서 아직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유경옥 쪽이 제대로 밝혀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 대전제해야 되는 게 유경옥 그리고 정모 조모 행정관 이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김건희를 면회를 가고 있고 김건희의 아크로비스타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건희와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김건희 측 변호사와 김건희와 소통한 상황에서 나온 언급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략적으로 요거는 어느 정도 좀 밝혀졌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으로만 요거까지는 진술을 하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진술을 해주고 시간을 벌자. 혹은 특검이 의혹을 갖고 있는 전달의 방식, 전달 수단 이런 것들은 밝히지 않고 끝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입을 열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 하거나 사실상의 재판 방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저 해석이 맞다고 보는 게 지금 핵심은 또 목걸이잖아요. 그 목걸이는 자기는 모른다라고 지금 잡아떼고 있는 거예요. 샤넬백만 인정했군요. 샤넬백만 예. 인정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건진의 처남이 그걸 다 전달하는 과정에 중간에서 배달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카트로 실어가지고 박스대기로 뭘 이렇게 날렸는데 아크로비스타로 올렸지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본 바 없다. 특히 목걸이는 더더욱 본 적이 없다. 이거는 지금 마치 김건희랑 뭐 지금 유경옥이 분리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인식되거나 혹은 언론에서도 그런 식의 표현을 하던데 그거 아닙니다. 지금 박영식 앵커가 얘기한 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관련돼서는 분명하게 김건희 편을 들면서도 본인들 역시 계속 이 건진하고 건진 처남이 계속 이미 증언까지 한 마당에 본인들이 그거를 계속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본인들도 수사 대상에 올라가거나 훨씬 더 센 법의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는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 김건희랑 멀어진 것은 전혀 아니다. 여전히 김건희 개똥을 치워주고 있고 개밥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진짜 그건 맞지. 진짜 왜냐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크로비스타 압수수색 하러 갔을 때 문 열어준 게 유경옥이에요.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회사 뭐죠? 회사 코바나 김건희 회사. 콘텐츠. 코바나 콘텐츠 거기 갔을 땐 또 다른 비서. 그쵸. 그 사람이 나오고. 그 특검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여전히. 두 분의 평가가 확실히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정말 등을 돌리려고 하면은 유경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숨겼던 어떤 다른 선물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스로 이실직고 하는 뭐 예컨대 사라진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존재들을 좀 더 얘기를 해줘야 이것이 등을 돌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것은 그 입을 맞춘다 이런 것들은 또 말도 안 되는 것이 샤넬 직원이라든가 지금 예를 들어서 명품 샵의 직원들에 대한 다 압수수색이나 진술들이 상당히 많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 둘이서 지금 뭐 어떤 식으로 입을 맞춘다 한들 객관적으로 확보된 증거와 증언에 의해서 다 배척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뭔가 등을 돌렸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유경옥의 예. 진술을 이렇게 보면 영부인이 혹시 가서 건진한테 심부름 해준 걸로 하면 안 되겠니라고 부탁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김건희 쪽에게 뭔가 책임을 돌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도 만약에 김건희가 이 정도까지는 네가 얘기를 해야 너도 안전해. 라고 합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건희 쪽에서 지금 일단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라프 목걸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라프는 지금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법리적으로 보면 일단 지금 받고 있는 혐의를 넘어서서 특정경제가중처벌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알선수재가 될 수 있는 거 더 넘어서는 그라프 목걸이를 인정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꼬여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추경호도 이제 오늘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만은 국민의힘과 연결될 수 있는 사안이 그라프 목걸이는 좀 크거든요. 이제 통일교인들이 국민의힘에 당원으로 가입하는 조건으로 이 그라프 목걸이가
전해졌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은 국민의힘도 무너지죠. 국민의힘은 지금까지도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순절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예. 가장 어찌 보면 제도권 정당에서 가장 자신 둘을 비호해주는 곳이 국민의힘인데 국민의힘까지 무너지게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라프 목걸이를 인정하면 안 되는 것이고 김건희 개인으로 좁혀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그 법리적인 부분들도 형이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알선수재 뭐 혹은 정치자금법 등등 뭐 여러 가지 혐의들이 또 추가로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커져요. 그게 몇 천만 원짜리 목걸이 아닙니까?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뭔가 행동을 하면 이쪽 김건희 쪽 사람들은 일단 의심하고 봐야 돼. 그대로 믿으면 그럼요. 안 돼요. 당연하죠. 예. 꼬아서 한번 다시 뭐는 한번 생각해. 진실이며 뭐는 뭔가, 거짓이겠어요. 지금. 뭐가 전략인가. 입만 열명 보라. 예. 이게 맞죠. 지금 시각이 5시 44분인데 윤석열 정부였다면 이 시간이면 술판이 오늘 누구랑 먹을까? 야, 계란 말아봐. 계란 말이하고. 야 상민아 오늘 우리 소맥 많은 거야. 야 용현이 형. 업무 보고 한 30분 답답하다. 정도 하고 예. 바로 술판이 벌어졌다 이렇게. 예. 그러면 오죽하면 장관들은 숙취 해소제를 가지고 갔다. 아 기가 막힙니다 이게. 저는 딱 이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하신 네 말씀이세요. 맞아요. 예. 어떤 지금 생각으로 그 윤석열이 국정을 운영했는지 딱 대비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저는 네. 이게 가짜 출근 차량 이야기가 이미 임기 때 많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가짜 퇴근 차량도 있다는 것이 밝혀졌고, 그다음에 집무실에 사우나까지 뒀다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지하 통로까지. 지하 통로도 있고요. 그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처음에 왔을 때 김건희가 화 엄청 냈다는 거예요. 에이. 이럴 거면 집에 들어오지 마. 이래가지고 이제 가짜 퇴근 차량 보내고 거기서 집무실에 잡버리고 다음날 가짜 출근 차량 오고, 그러니까 빈차가 왔다 갔다 하는데 공무에 쓰인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저는 공심 자체가 없는 사람이 이런 가면 안 되는 자리에 그냥 가가지고 실제로 왕놀이를 너무 많이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걸 다 알았잖아요. 자기들은. 아이. 우리들도 알고 있었는데 지들이 몰랐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국민들의 편에 섰었다면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다 방탄하고 이 실드 치려고 했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여전히 저는 용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지원 의원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대요. 사랑해 우리 건이를 사랑해. 노래도 잘해. 로맨틱한 술 드신 거 사람이네. 아니지? 아니야. 이거 커피야 술 아니야, 커피. 이거? 커피야 커피. 따지도 않았어. 페트병 이거 아니 위험해. 안 땄다니까. 위험해. 안 땄어. 윤석열이 변호인 측을 통해서 김건희한테 사랑한다고 전화라고. 네. 아니 우리 박지원 의원께서도 저는 사실 참 그래요. 이런 거 얘기 왜 합니까? 더러워 죽겠네 진짜. 아니 나라를 통째로 선물을 해줬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냥 나라를 통째로 주고 운영해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잖아요. 네. 아 진짜. 근데 아니, 이것도 뭔가 의도가 있어. 분명해. 그 의도가 뭘까요? 저는 의도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그렇게 하려면은 증인 신문 때 그냥 다 이렇게 할 때 공개적으로 좀 하지 그랬냐. 차라리 그러지. 그러면 뭐 보는 사람도 엄청 더 민망하긴 했겠지만 그 정도의 결기는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디 이 사람 뭐 이들이 독립운동 하다가 지금 잡혀 들어온 거 아니잖아요. 진짜? 예. 예전에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일본에서 조선인 독립운동가 중에 박열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박열의 부인 가네코 오미코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일본 사람이었어. 이 둘이 일본 천황을 암살을 시도한다는 죄명으로 잡혀갖고 일본 감옥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 둘이 감옥에서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거 보면 정말 감동스럽거든요. 어허. 정말 이런 정도의 감동에 10,000분의 1 정도만 이들이 보여줘도 참 어떻게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 거 1도 없으니까 지금 독립운동가 부부의 윤석열, 김건희를 갖다 댄 겁니까? 될 수가 없죠. 만분의 일. 만분의 1, 10,000분의 10,000분의 1이라도 그런 어떤 러브라인이 그려졌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는데 네. 어디
독립운동하다 잡혀온 것도 아니고 네. 참 엽기 커플의 극치인 거죠. 박지원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상당히 이제 본인 이름이 또 뭐 원래 워낙에 유명한 분이니까 그리고 정보가 좋은 분이잖아요. 예, 예. 전직 국정원장인데 뭐 더 얘기하겠습니까? 예. 원래 안 그래도 정보가 좋았는데 거기 그 국정원장 하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이런 소소한 정보들이 많으신가 본데 저는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언론에서 더 이름이 언급되는 거 빼고는 정말 영양가 없고 가치 없는 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가 언급되면 언급될수록 윤석열, 김건희의 영치금만 올라갑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의도는 그럼 혹시 영치금? 영치금으로 했던 이거 걸로? 지금 이제 박지원 의원님이 윤석열 영치금 올려주는데 역할만 하신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들 막 지금 안 들려 이런 댓글들 지금 그 반응이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윤석열의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에 불복해서 현재 권한쟁의를 걸었죠. 오늘이 선고 기일인데. 오늘이 선고 기일인 거군요. 요 권한쟁의 관련해서 헌재가 네. 각하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탄핵돼서 권한이 정지됐던 사람인데 본인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 그러니까 적법 요건 자체를 갖추질 못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본인이 뭐 이 비상대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도대체 어떻게 인정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적법하게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 요건에서도 틀어졌지만 본인이 이미 탄핵당한 이후에 이 권한쟁의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본인 권한도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법꾸라지들이 이렇게 법을 지금 악용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금 역공을 맞은 건데 이런 식으로 법 집행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것 자체에 정말 침울함을 느낍니다. 이거 행정력 낭비야.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할 때까지 다 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1년간 대한민국의 최고 사법 엘리트들의 요란한 법 기술들을 너무 많이 맞아요. 봤어요. 네. 지난번 이준석 때도 그렇지만 체포적 부심 이런 거 없던 우리 사회에 전례 없던 일인데 이런 것들도 등장하고 정말 아무튼 엘리트들의 이 법 기술 너무 지겹습니다 이제. 그냥 근데- 우기기죠, 우기기. 근데 이런 법 기술이 지금 윤석열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재판정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게 뭐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김건희 재판 그리고 김용현 재판, 한덕수 재판, 뭐 온갖 그 내란범들의 재판에 참여한 변호인들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변호인들 말고 예. 다른 그 피고인들의 변호인들도 사실은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법정에서 엄청나게 깽판 치고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 5, 6개월간 다들 깽판을 쳐왔고요. 이제 한 9번, 10번씩 해보니까 이제 판사들도 귀찮아가지고 그런다는 얘기가 하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특검 쪽에서도 이런 변호인들의 법 기술에 반응을 해주고 같이 이제 응전을 해주다 보니까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된, 재판 자체 진행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휴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더 반응을 안 한대요. 특검 쪽에서 오히려 저쪽에 나오는 그런 무리수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고 들어주고만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판사들이 잘했다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오히려 이 내란 전국에서 보여줬던 윤석열 측의 이런 법 기술들이 사법부 즉 재판정에서도 구현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한성진 판사라든지 이제 지기현 판사가 제일 한심한 거지.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좀 이진관 판사가 보여주는 이런 사법부의 존엄처럼 그 가치를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또 연락에 열심히 했습니다.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신 시사 에디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김동환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